서울의 밤거리는 화려하고 멋집니다. 전 세계 다른 도시들과 비교해서도 화려함은 절대 뒤처지지 않는 좋은 곳이죠. 우리나라에 유학하는 외국인 학생들은 이런 서울의 모습만 주로 보게 됩니다. 그들에게는 한국의 시골은 정말 미지의 세계죠. 서울의 발전한 모습을 보다가 한국의 시골에 내려간 외국인 여학생은 생전에 경험할 수 없었던 놀랍고도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는 머리를 한 대에 맞은 듯한 체험을 합니다. 과연 어떤 일들이 일어났던 걸까요? 미국 커뮤니티 사이트에 한국의 시골 경험에 대해서 자세히 글을 작성한 내용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22만 조회수를 기록했던 그녀의 소중한 사연, 지금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시간주에서 나고 자란 줄리아라고 합니다. 지금은 한국에서 유학 생활을 마쳤고 미국으로 돌아갈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솔직히 졸업 후 미국으로 돌아가야겠다는 생각을 하며 학업에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원래 한국에서 유학 생활을 했던 이유가 한국어를 배워 미국의 대형무역회사에 취직하기 위함이 컸죠. 그러던 중에 작년 여름방학 때 제 확고했던 생각이 조금 틀어지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 일 이후로 지금 저는 한국에 남아있을지, 원래 계획대로 미국으로 돌아갈지 고민을 할 정도죠. 그때를 회상해보면 여름방학이 시작된 어느 평범한 날이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방학 때가 되면 당연히 미국으로 돌아가 휴식을 취하고 오곤 했죠. 하지만 방학 때마다 미국에 왔다 갔다 하느라 비용도 비용이고 시차 적응하느라 애먹는 일도 많았고, 그리고 이제는 한국에 사는 게 너무 편리하고 마음 편한 곳이기에 이번에는 그냥 한국에 남기로 했죠. 많은 외국인 친구들이 각자 자기들 나라로 돌아가고 심지어 한국인 친구들도 부모님 집에 가겠다며 지방으로 내려간 친구도 많았습니다. 서울 토박이는 별로 없는 게 현실이구나 싶어 조금은 쓸쓸한 감정도 들더군요. 아는 사람도 없고 울적한 마음이 들던 참이었죠. 그때 제 절친한 친구 민지가 자기 고향이 충청북도 괴산인데 서울에서 혼자 할 거 없으면 며칠만이라도 시골 구경하다 올래? 하며 저에게 제안을 주었던 겁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한국의 도시 풍경만 봤지 시골 풍경은 한 번도 못 봤네 라는 생각이 들면서 호기심이 생기더라고요. 이때까지만 해도 제가 한국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뒤바뀔 줄은 몰랐죠. 저 또한 미국에서는 시골에서 살았고요. 사실 대부분 미국 시골이 다 그렇듯 시야 끝까지 펼쳐진 엄청나게 넓은 평야에 비행기를 타고 농사를 지어야 할 만큼 평평하고 넓기만 한 아무 재미없는 밭이 전부죠. 재미없는 미국의 시골과 다르게 한국의 시골은 어떨까 궁금했습니다. 산골짜기가 많고 지형이 험난하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살짝 무섭긴 했지만 친구 민지랑 같이 가는 것이라 이럴 때 아니면 언제 가겠냐 싶더라고요. 혼자 도시에서 할 거 없이 시간을 보내느니 민지의 할머니 댁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고속버스 터미널로 가서 버스 티켓을 사고 버스를 탔습니다. 2시간 정도 흘렀을까 벌써 도착했다고 하더군요. 생각보다 가까운 거리에 놀랐지만 버스에서 내린 풍경은 더 놀라웠습니다. 정말 작은 마을에 작은 버스터미널이 있고 시내에는 사람도 잘 다니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서울에서만 생활하던 저에게 이런 풍경은 낯설었습니다. 단 2시간 거리인데 풍경이 이렇게 변했다는 게 믿기 어려웠습니다. 시내에서 식사를 간단히 하고 택시를 타고 한참을 들어갔습니다. 가면 갈수록 울창한 숲으로 들어가는 듯했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민진의 할머니가 살고 계시는 집은 TV에서나 보던 작고 오래된 집이었습니다. 미국은 시골에서는 대부분 큰 집을 짓고 사는데 반해서 집 크기는 아담했습니다. 단순하게 지어진 듯한 집이지만 나름 마당도 있고 마당에서 다양한 채소를 기르시고 정말 사람 사는 느낌이 뭔지 알 것만 같은 그런 손때 묻은 집이었습니다. 민진의 할머니께 인사를 드리고 잠시 쉬면서 시골의 한적한 분위기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저녁 식사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식사상을 들고 오시는 할머니를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밥이 산더미처럼 많고 반찬도 대충 보기에도 10가지가 넘었습니다. 생선구이는 물론이고 돼지고기 반찬도 있고 게다가 찌개까지. 게다가 이것저것 대형 식당에서 볼 법한 다양한 종류의 반찬까지 어마어마했습니다. 놀라기에는 아직 일렀습니다. 제가 머무는 열흘 동안 모든 식사가 다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많이 나왔습니다. 민지 할머니는 식사를 하시며 계속해서 저와 민지에게 생선 가시를 발라주며 살코기를 밥 위에 올려주셨습니다.
맛있어서 꿀떡꿀떡 잘 먹긴 했지만 할머니는 생선을 발라주시러 온 것인지 같이 식사를 하러 오신 것인지 구분이 잘 안 될 정도로 생선을 열심히 발라주셨습니다. 죄송한 마음이 들어 제가 직접 해보겠다며 생선 가시를 발라보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하지 말라며 제 손등을 치셨고 그래도 죄송한 마음에 제가 해본다고 했지만 할머니만큼 정교한 젓가락질이 되지 않아서 가시가 섞여 들어가기 일쑤였죠. 할머니는 거봐 내비도 못해 하시면서 내가 해줄 테니 놔두라고 하셨습니다. 할머니의 손기술은 대단했습니다. 민지가 할머니께서 발라주시는 생선을 꿀떡꿀떡 잘 먹는 걸 보고 죄송한 마음은 일단을 접기로 했습니다. 저도 할머니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맛있는 살코기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열흘 동안 저와 민지는 웃기게 생긴 펑퍼짐한 바지를 입고 할머니가 가꾸시는 고추밭에 가서 일을 도와드렸습니다. 밭이 미국만큼 넓지는 않았지만 허리를 숙여서 고추를 따야 했기에 농사일을 도와드리는 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리고 펑퍼짐하고 웃기게 생긴 바지가 처음에는 부끄러웠지만 입고 일을 하다 보니 너무나 편하고 통풍도 잘 되고 생긴 것도 재밌어서 웃음도 주는 마법바지 같았습니다. 그렇게 말없이 꾸준히 일했고 따가운 햇빛에 땀도 많이 흘리며 체력적으로 조금씩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점심에 그렇게나 많이 먹었던 음식들이 모두 소화되고 이제는 허기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던 찰나 옆밭에서 일하시는 할머니께서 밥상을 머리에 지시고 오시는 게 아니겠어요? 혹시 간식거리인가 하는 기대감에 그 할머니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할머니는 새참 먹고요 라며 저와 민지를 부르셨습니다. 저랑 민지는 어떻게 이런 타이밍에 하며 신이 나서 새참을 먹으러 갔습니다. 새참이 뭐야? 라고 하는 질문에 할머니랑 민지는 깔깔 웃으며 일하다 중간에 쉬면서 먹는 간식 같은 거라고 하더군요. 간식이라고 하기에는 아무리 봐도 아침에 먹었던 식사같이 푸짐했습니다. 그리고 막걸리가 사발과 함께 상위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저도 서울에서 막걸리를 접해볼 기회가 있어서 한두 번 마셔본 적이 있는데 당시에는 냄새도 너무 강하고 많이 취하는 것 같지 않아서 즐겨 먹던 술은 아니라 먹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할머니들이 저와 민지에게 막걸리 말아주래 하면서 컵인지 밥그릇인지 애매하게 생긴 사발이라는 것에 막걸리를 따라주시더라고요. 아니 막걸리를 말아주셨습니다. 저는 할머니의 성의를 거절하기에 죄송한 마음에 막걸리를 한숨에 들이켰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걸? 제가 서울에서 먹던 막걸리랑은 차원이 다른 맛이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캬라는 감탄사가 나왔고 할머니들께서는 웃으며 좋아하시더군요. 그리고 더 말아주리 하면서 몇 잔을 더 말아주셨습니다. 저는 오랜 갈증을 해소하듯 막걸리를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려보니 민지네 할머니 집 천장이 눈앞에 보이는 게 아니겠어요? 머리가 어지럽고 띵한 게 내가 설마 취해서 기억이 없어졌나 싶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가시나가 막 들이킬 때부터 알아봤다며 등짝을 한 대 맞았습니다. 저를 집까지 데리고 오시느라 고생하셨을 할머니들께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민지도 술에 취해서 제정신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더니 할머니께서는 해장하라고 또 음식을 내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루 종일 먹고 마셨는데 도저히 그 음식을 먹을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 믿기지 않게 또 그 밥상에 앉아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이곳은 시공간이 뒤틀린 신기한 곳이 틀림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밥을 먹고 또 먹어도 신기하게 다 들어가더라고요. 그렇게 서울에 올라가기까지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밭일도 도우고 계곡에도 가고 할머니께서 싸주신 과일도 먹으며 물놀이를 하면서 신나게 지냈습니다. 그동안 서울에 오래 살다 보니 이따금씩 서울에서 쓸쓸하고 차가운 감정이나 먹먹한 감정을 느끼곤 했는데 그런 서울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른 한국 시골의 모습에 대해서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국 시골에 대해서 그 어떤 외국인보다 깊게 체험하고 왔다고 자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상하리만큼 많은 식사와 그것을 다 먹고 있는 내 모습, 다시는 맛보기 힘든 그 막걸리의 향과 풍미, 그리고 고요한 곳의 외로움이 아닌 포근함과 끊이지 않은 웃음은 정말 묘한 매력으로 다가왔습니다. 서울에서는 유명한 카페에 가거나 재미있는 영화를 보더라도 뭔가 늘 허전하고 슬슬 서울 도심이 질려가나 싶었던 저에게 한국의 시골은 강하디 강한 충격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울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서울에 돌아오니 이상하게 평소와 같은 일상을 보내더라도 뭔가 알 수 없는 힘이 나는 느낌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래서 다른 친구들이 방학 때 그렇게 지방으로 내려가는 건가 싶기도 했죠. 그래서 정말 이상한 사람 취급받을 각오를 하고
다른 한국 친구들에게 제가 느낀 감정들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한국 친구들은 자기들은 그런 거 없다며 그냥 방학이라 내려가는 거고 서울에 혼자 남아있으면 뭐 하냐고 하더군요. 그런데 저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한국 친구들은 이미 고향에서 얻어오는 힐링이 일상이 되어서 마음 편한 곳에서 재충전해 온다는 걸 못 느낀다고 말이죠. 서울이 늘 활력이 있던 게 이런 숨겨진 이유가 있었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도 한국의 시골에서 받았던 그 좋은 기운 덕분에 그전에 서울에서 느꼈던 삭막한 감정과 쓸쓸한 감정이 이제는 사라지고 없습니다. 때문에 지금은 한국에 자리를 잡고 사는 걸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미 졸업도 했으면서 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있는 저를 보면 벌써 마음속에 답을 정한 것 같기도 합니다. 시골의 훈훈한 정과 할머니들의 따뜻한 보살핌을 받고 큰 힐링을 하고 온 외국인 유학생의 사연이었습니다. 마치 우리들의 부모님을 보는 듯한 느낌도 받는 사연이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